환전기술 공지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37%가량 수익권인데, 자, 저희의 매도 기준선은 12만 2천 원입니다. 12만 2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고, 추가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준선 또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목표하고자 했던 구간 이상의 수익 약 37%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환전기술이 원전 테마 내에서도 나름 대장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와중에 조금씩 더 올라간다고 매도하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봐요. 그렇기에 현재 수급이 담긴 이 추세가 이탈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저희는 과감하게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리노공업, ST팜을 매도했던 것과 같은 이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가격, 한전기술은 12만 2천 원, 그리고 LS일렉트릭도 지금 한 10% 수익권인데 이건 50만 원 기준선 말씀드렸었죠. 차분하게 그 가격 이탈 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전기술이 개장 직후에 거래대금이 좀 몰려주는 흐름이네요. 오늘도 신고가를 한번 돌파해 줄지, 지금 신고가가 13만 4,800원인데 시원하게 돌파해 주네요. 40% 수익률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5%, 10%에 준하는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준선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1월 20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근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럽 증시를 본다고 하면은 대부분 1%대 하락 마감을 했어요. 유럽 증시가 하락한 이유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그린란드 관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덴마크는 파병을 더 하겠다고 언급을 하는 등 내용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가지고는 미국의 무역 대표가 대법에서 상호관세 관련된 내용이 패소될 시 대체 관세를 즉각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관련된 우려감까지도 함께 리스크로서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과 일치하게 금 또한 다시 한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뚜렷하게 드러났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선물지수도, 미국 선물지수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여부가 꽤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를 본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부터는 과매수권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증시가 무조건 이제 하락장이야, 많이 꺾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만이 부각되고 있는 이 광기의 장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요즘 들어서 더더욱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 상승장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과매수권으로 접어들고 나서 RSI 기준 과열권이 한 달을 넘긴 적이 없었어요. 수치로는 86, 87을 넘긴 적이 없었고, 자, 그럼 지금의 수준은 어떻냐? 정확하게 86에 위치하면서 과매수권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작년 기준 최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가지고 과열권에 진입한 기간을 본다고 했을 때에는 한 달을 넘긴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1월 초부터 접어들었으니까 약 4주 차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국내 증시를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팔아야 돼, 이런 논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오르면 오를수록 차익 실현의 명분이 누구에게든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포인트는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를 염두에 두고 순환매 장세를 위한 포트를 나름대로 구축해놓고 곧바로 종목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준선들, 전략들을 준비를 해두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담고 싶은 업종도 얼추 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시기에 맞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야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증시가 하락한다고 하면 생각하는 하락의 명분은 그린란드를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를 비롯한 관세, 그리고 미국의 예산안 관련, 셧다운 관련된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들을 따져본다 했을 때 장기화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대표 산업들의 펀더멘털이 안 흔들릴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이슈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해결 후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타개할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다시 한번 실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테마, 그리고 종목군 위주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저희는 시장 순환매에 발맞추어 가지고 나름대로 포트를 구축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이어가지고는 증시가 눌리면서 우리 보유 종목들을 현금화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도 곧바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기술 공지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37%가량 수익권인데, 자, 저희의 매도 기준선은 12만 2천 원입니다. 12만 2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고, 추가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준선 또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목표하고자 했던 구간 이상의 수익 약 37%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전기술이 원전 테마 내에서도 나름 대장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와중에 조금씩 더 올라간다고 매도하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봐요. 그렇기에 현재 수급이 담긴 이 추세가 이탈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저희는 과감하게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리노공업, ST팜을 매도했던 것과 같은 이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가격, 한전기술은 12만 2천 원, 그리고 LS일렉트릭도 지금 한 10% 수익권인데 이건 50만 원 기준선 말씀드렸었죠. 차분하게 그 가격 이탈 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1월 20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는 매수가 부근에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한번 바이오 테마의 수급이 이번 주에 돌 수 있을지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뭐 현재 호가까지는 부담이 없다고 느낍니다.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현재 호가 아래에서는 잡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기술이 개장 직후에 거래대금이 좀 몰려주는 흐름이네요. 오늘도 신고가를 한번 돌파해 줄지. 지금 신고가가 13만 4,800원인데 시원하게 돌파해 주네요. 40% 수익률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5%, 10%에 준하는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준선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장의 특징은 좀 분명하다고 봐요.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부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도 많은데, 근데 그게 한 번 부각되면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의 한전기술이 그러하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손익률이니 차트니 뭐니 그런 것들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재료, 내가 생각한 관점, 내가 매수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익률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여부가 되는 것 같아요. 한전기술은 근데 오늘 좀 눌려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하루에 음봉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7거래일 동안 거의 50%가까지는 안 되겠구나. 준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최근에 국내 증시를 견인한 게 결국은 기술주 위주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로봇도 따지고 보면 기술주니까. 그리고 뭐 전력 원전도 비슷한 맥락일 거고. 이쪽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좀 저평가된 가치주들, 대표적으로 뭐 금융, 뭐 지주사 혹은 소비재까지도 이런 종목들 위주의 수급이 몰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증시의 유동자금은 워낙 풍부한 상황이니까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는 테마가 분명히 존재는 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포트에 대해서 계속 빈 부분을 찾고 있지만서도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장세의 영향을 많이 안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이오가 비어 있었지만 바이오도 편입을 했고, 이제 만약에 반도체가 눌린다고 하면 저희는 반도체 들어갈 건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모든 테마들을 저희가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상승 동력이 확실한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를 한번 객관적으로 봐볼게요. 자,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저는 시장보다 항상 더 먹고 항상 덜 잃고 더 먹고 덜 잃고, 이거는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포트는 견고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게 우리가 주식을 길게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지금 딱 그런 모습들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술주들, 뭐 한전기술도 그렇고 LS일렉트릭도 그렇고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빠지는데 그럼에도 올라와주는 종목들이 있죠. 포트에서 오히려 오늘 떨어지는 것보다 저희 포트에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계좌는 버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관점으로 항상 안전히 길게 갈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온 기사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엄청난 호재다, 엄청난 기대감을 가진다, 야 우리 팔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수한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브리핑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 21일 3차 상법 개정안 심의, 21일이면 내일이죠. 자사주 지분율 10% 이상 PBR 한 배 못 미치는 종목에 대한 주가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가진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국회 법사위는 오는 21일 일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희가 주목했던 관점이 이제 하나하나 그냥 드러나고 있다, 주가에도 반응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제가 작년 말부터 드렸던 말씀이 테마도 중요하지만 테마 내 옥석 가리기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테마 내에서 종목을 고를 때 할애하는 시간이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섹터가 아닌 종목을 꼽은 이유를 본다고 하면은, 자, 전력 테마에서 LS 일렉트릭을 꼽은 이유는 단순했던 것 같아요. 전력 테마 내에서 구리 가격 신고가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표적일 텐데, 효성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이 몰려도 저는 조금 엄청나게 강한 상승,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매매가 애매할 것이라고 봤던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26년 가이던스를 발표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실망스럽게 반응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섹터의 상승이 있을 때 대장을 차지하기는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LS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 같다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구리 가격에 대해 분명히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점에서 확실히 저가 매수가 확인되는 모습들이 보였었고, 실적 캐파 증설에 대해 봤을 때, 멕시코 투자해 봤을 때 2026년 미국 AI 전력난에 대해서 가장 부각이 많이 될 수 있겠다는 관점이 명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테마에서 LS 일렉트릭을 꼽았던 거고, 이게 무조건 대장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테마 내 종목을 꼽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의 대표적인 종목은 사실 한전기술이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 BHI,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저는 항상 투자가 편안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를 까보면은 가장 우리가 편안하게 투자하고, 이제 가뜩이나 배당 시즌이고 주주 환원 정책에 민감한데 그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한전기술이었다. 편안하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때 편안하게 더 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관점이 컸었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대감만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수주 공시로서 입증이 돼야 되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토대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추가적인 고객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전기술은 어떤 기업입니까? 원전 설계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러한 공시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한전기술이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원전 공시들, 수주 공시들이 나온 걸 봤을 때 한전기술이 아마 다른 종목들의 모든 수주를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게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테마 내에서도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가 매우 중요한 장세가 되었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 안녕.